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라우드 소싱 전체 기간에서 탑백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라우드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받았습니다. 로고 디자인 단독 매출은 거의 2억 8,700만 원이고, 거의 한 3억 가까이 이제 4년 안에 매출을 이뤄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이랑 전혀 관련 없던 분야에서 20대 후반까지 쭉 근무를 해오다가 이제 20대 후반쯤에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 담당자분께서 저를 아마 컨택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제가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랭킹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높은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기획을 할 때, 비전공자, 입문자분들의 고충이 뭔지, 어려움이 뭐였는지, 그런 거를 조금 중점으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 시절에 어떤 게 어려웠지? 왜냐하면 제가 비전공자 시절 초반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때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 내용들을 중점으로 강의를 기획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타이틀은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라고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이나, 요즘에는 로고 디자인을 학원을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보통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말을 하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 기본부터, 그 기본만 그 툴을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배우고 실무에 나오게 되면, 실무에서 막상 이제 실무에 딱 들이키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벙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의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공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익을 계속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방법이 있어요. 로고 디자인이 그냥 무작정 이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얻어낸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배워야 하는데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사실 현실상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만 되게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적용하기는 살짝 어려운 그런 교육 과정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용성 있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로고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저의 노하우와 팁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수입이 되게 들쑥날쑥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수익이 점차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멈춰서 그게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노력을 했냐면은 이제 되게 저도 이제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다가 우승한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되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노션에다가 하나하나 기입을 하고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점점 늘어나다가 나는 당연히 운인 줄 알았어요. 운인 줄 알았는데도 그게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로고 디자인은 그냥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아, 이게 방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와서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로고 디자인을 클라이언트 분들의 선호하시는 기법이나 방법,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습득을 하시면은 그걸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게 높은 확률로 수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작정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무작정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다양한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수익을 공개한 적도 없고 공개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한 달 최대 수익이 거의 950에서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보통 지금은 뭐 이게 최대 수익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600, 700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거의 그래도 비슷한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최대 수익이 한 950만 원 정도, 였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보통 초반에는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로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1대1 의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은 아니죠. 좀 전에 이제 마켓이라는 그 서비스가 생겼잖아요. 그 마켓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의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콘테스트랑 마켓에서 들어오는 의뢰랑 거의 1대1 비율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우드로 뭐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은 콘테스트를 병행을 하면서 마켓이랑 같이 이제 겸업을 하시면은 수익이 콘테스트만 참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 클래스에서는요, 다양한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프로세스대로 배울 거예요. 실무 그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로 실무에 투입됐을 때 제 강의를 떠올리면서 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실무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제 의뢰서가 들어오죠. 요청서가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때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어떻게 도출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니고 중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부터 시작해서 로고 그 키워드나 아이디어를 형태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함께 만들어 보고요. 그거를 이제 고객에게, 의뢰인에게 보내는 제안서 형태로 같이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와 이제 소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함께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원본 파일을 보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서 AI 파일로 고객에게 이제 파일을 최종적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보낼 때도 보통 다른 디자이너 분들을 한 번씩 보면은 그냥 로고 디자인만 아트보드에 올려서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매뉴얼을 간단하게라도 막 화려하게는 만들진 않더라도 간단하게라도 필요한 정보들은 담아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안 켰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취합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전반적인 그냥 실무의 A to Z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직접 개발한 브러쉬 소스랑 그리고 단축키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러스트를 다룰 때 단축키를 많이 쓰게 돼요. 마우스로 일일이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를 좀 빠르게 습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하다가 단축 그 포스트잇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단축키를 이렇게 정리를 해둔 PDF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 단축키를 정리해둔 포스트잇 스타일의 PDF랑 그리고 브러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모금 리스트 그리고 무료 서체 리스트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이런 내용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 가실 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모두 이제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는 게 능숙해지신다면은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는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주차에는요, 아까 혹시 제가 초반에 했던 말 기억하나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맞아, 우승을 여러 번 또 하다 보니까 우승한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공통된 점을 그 방법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로고의 형태를 만드는 핵심 네 가지 기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저한테 문의가 와요. 저도 디자이너인데, 제가 좀 선정이 너무 안 되고, 우승작 선정도 너무 안 되고,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시안을 보낼 때마다 맨날 까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드백 좀 해주실 수 없나요?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줌으로 1대1로 피드백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몇 번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보통 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획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는 그 기획에서 나온 키워드를 로고로 담아내는 방법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로고로 수익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이 방법을 기반으로 로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실 이게 제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싹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더라면은 이 방법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네,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모티프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심볼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심볼에서 패턴화를 시키고 패턴화를 시켜서 이거를 이제 글자 레터링에 접목도 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함께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딱 받았을 때 보통은 심볼만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사실 고민을 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래픽 모티프를 적용을 해서 뭐 종이 가방, 뭐 시트, 간판, 뭐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설득력이 있고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완성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 모티프를 제작을 할 때 요 보시는 것처럼 땡땡땡 기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볼을 이용해서 그래픽 모티프로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어, 잠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고객한테 브리핑을 받아요. 아니, 브리핑을 받거나 아니면 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그 요청서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드보드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과정을 통해서 한 장의 페이지 안에 그 브랜드를 기획한 모습,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서체, 컬러칩 같은 거를 한 장의 페이지 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담아두는 거를 무드보드라고 하는데 이 무드보드를 왜 만드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무드보드를 만들어서 그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기획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드보드를 함께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심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보통 심볼을 만들 때 그리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드가 뭐냐면 안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내선을 기반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면을 채워서 이제 심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그리드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도형 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툴 기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내용이지만 이 도형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안 작업이 끝나면 제안서를 만들게 됩니다.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의사항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이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사실 우리가 디자인을 받을 클라이언트 분께서 디자인을 받을 때 제안서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이제 스타일로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1대1로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긴 상세 페이지 타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팀원들끼리 인쇄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PDF 타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PDF 타입 폼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비전공자나 입문자분들이 실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알려드리면서 이런 제안서를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무사히 디자인이 끝이 나게 되면 원본 매뉴얼을 보내죠. 그때 원본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고 디자인 해주세요 했다고 로고 디자인만 아트보드에 따다닥 올려가지고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배워볼 예정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로고 디자인에 거의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요, 2주차 클래스입니다. 로고 디자인의 핵심 툴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툴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인 디자인에 이런 원근감이 더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근감만 더해줘도 좀 평범했던 디자인에서 조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이런 전달력 있는 심볼로 디벨롭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응용을 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로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올릴 수 있는, 한 끗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로고 디자인의 핵심 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 핵심 수업이 될 텐데 이런 애칭 브러쉬를 만들어서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의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애칭 브러쉬가 뭐냐면요. 파나 기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기법인데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애칭 이제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이 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선이 삐뚤빼뚤하면서 약간 피랍이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선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브러쉬를 어디서 소스를 가져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브러쉬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까지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연출을 한 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다양한 좀 뻗어나가는 가지치기 하듯이 뻗어나가는 방식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 브러쉬를 직접 하나하나 만들면서 브러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 이 과정을 익히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굳이 미술 도구 같은 게 없어도 직접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에 있는 워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생동감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완성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이거는 진짜 일부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로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왜냐면은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완성도를 올리면은 굉장히 아마 이게 사실 한 끗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아도 굉장히 쉽게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차는 이런 툴 기능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3주차는요, 제가 좀 빠르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3주차는요, 워드마크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 강의는 조금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 나름 정리를 해서 한글과 영문 서체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한글 서체에 대해서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레터링을 개발을 하고 워드마크를 개발할까요? 디자인은요, 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마크나 타이포그래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 서체나 영문 서체 두 가지 모두 해서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요. 이게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런 영문서체를 직접 개발을 해볼 거예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1주차에 심볼 만들 때 그리드 많이 사용했죠. 그 방법처럼 이런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서체까지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익히고 나면은 어느 정도 서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그 그리드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 서체를 개발을 할 겁니다. 개발을 해보고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아이덴티티가 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서체 개발자가 아니니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담기려면은 이제 이렇게 서체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함께 담아야겠죠. 그 방법까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게 자꾸 끊기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한글 서체도 만들어 볼 거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의 키워드를 정해 놓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서체를 개발함과 동시에 비주얼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요즘에는요, 심볼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워드마크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아예 그냥 말을 하세요. 기존 서체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서체 개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비전공자 입문자분들이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쵸. 정말 까다롭죠. 이게 진짜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방금 전에는 우리가 서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워드마크를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한글 서체랑 영문 서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는 자신감이 좀 붙겠죠.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기존 서체를 활용해서 워드마크를 만들 거예요. 기존 서체도 우리가 이 이론을 알고 나면은 이 기존 서체의 구조가 이게 뭐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여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담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방법까지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난 서체 안 써도 난 글자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 있게 직접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스킬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가 되면 캐릭터 디자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캐릭터 디자인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저 비전공자 초반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게 캐릭터랑 캘리그라피입니다.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드로잉 실력을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도 꾸준히 드로잉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의는 초보자, 비전공자분들을 타깃으로 만드는 기획이 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못해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장점이 뭐가 있죠? 캐릭터는 글이나 심볼과는 다르게 제스처를 표현할 수 있고 컬러도 입힐 수 있고 표정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달력이 굉장히 강한 만큼 캐릭터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캐릭터의 요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무드보드를 만들면서 캐릭터를 기획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획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완성까지 시키고 나서는 우리가 컬러링을 하게 되거든요. 컬러링 할 때요. 이제 보통 그냥 페인트 툴로 이렇게 색깔 입히면 되지 뭐 이러고 말 텐데 근데 보통은 근데 캐릭터를 만들 때요. 마지막에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밀도를 올리는 이런 스티플 브러쉬를 제작할 거예요. 스티플 브러쉬가 뭐냐면요. 점묘예요.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점묘 기법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점이 되게 빼곡하게 찍혀진 브러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명암을 표현을 해보고 밝음도 함께 표현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고 디자이너는 클립 소스를 가져와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개발하는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도트 질감의 텍스처를 만들어서 질감까지 입혀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부부막창이라고 있죠. 이게 부부막창인데 막창 껍데기 안에 부부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반에 왼쪽의 초안이 오른쪽으로 이제 디벨롭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고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은 오른쪽에는 굉장히 좀 손그림의 그런 정감 가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손그림 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 1은 뭐 드로잉을 한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도형으로 그린 거예요. 도형으로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패스파인더로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완성을 시킨 건데, 스텝 1에는 도형으로 만들어진 거, 스텝 2에는 손그림 스타일로 발전을 시키고, 마지막 스텝 3에서는 조금 거친 질감을 입혀서 조금 더 밀도를 올려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제가 비전 공자일 때는 다른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작업할까? 저런 작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약간 그것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솔직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도형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완성도를 같이 올려가 볼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는요, 완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올리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5주 차에는요, 캘리그라피랑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지만, 어, 사실 이런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대부분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적인 그런 한식집에 어울릴 법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5주차에서 배우는 캘리그라피란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은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캐릭터 로고 디자인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드로잉 실력을 요구하지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다양한 캘리그라피 브러쉬를 만들어서 심볼에도 적용하고 캘리그라피 글씨에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보통 이제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로고에 보면 옆에 이런 도장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관 장식까지 함께 만들어 볼 예정이고, 캘리그라피부터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 그리고 낙관까지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과 캘리그라피를 같이 써볼 거고, 지금 한지에 쓴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한지에 텍스처까지 입힐 겁니다. 그리고 낙관을 만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예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도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앞전에는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다면 이제는 캘리그라피를 써볼 거예요. 아, 나 글씨 못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써도 됩니다. 우리는 뭘로 작업하죠? 우리는 컴퓨터로 작업하죠. 마우스로 작업합니다. 뭐 더 나아가선 타블렛도 있겠지만 타블렛이 없어도 이런 캘리그라피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런 캘리그라피를 만들 수 있는 좀 구조의 특징을 알아가면서 함께 캘리그라피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6주차 클래스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클래스죠. 이제 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이제 실제로 같이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선택받은 디자인과 선택받지 못한 디자인은 차별점이 있어요. 선택받은 디자인은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디자인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선택받지 못한 디자인은 이렇더라.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기획 과정이나 로고 디자인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분석을 하면서, 이제 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례를 보면서 분석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어, 6주차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화려하게 해주세요. 근데 심플해야 돼요. 아, 근데 조금 활기차게 해주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따뜻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추상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대부분이 비전공자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그런 피드백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그런 당혹스러운 피드백에도 당하지 않도록 그런 피드백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로고 디자인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콘테스트 우승하는 것보다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다들 공감하실 텐데 클라이언트 메시지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소통하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전 자신 있거든요. 예.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공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건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소통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 또 그러네요. 이게 채팅이 올라오면 이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플랫폼 양날의 검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 디자인을 할 때, 일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청서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핀터레스트부터 켜요. 근데 이게요, 당장에는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핀터레스트, 뭐 비엔스, 드리블, 뭐 이런 거부터 뭐 레퍼런스 사이트부터 키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은 그게 언젠가는 자기를 딜레마로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비전공자 입문자분들은 이제 가르쳐 드리면은 고지고대로 이렇게 습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딜레마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레퍼런스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6주차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클래스에 대한 소개는 대략적으로 끝이 났고요. 이게 전부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 관계상, 담는다고 되게 담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뭐를 담을까 고민을 굉장히 신중히 하면서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셨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얻어 가셔서 나중에 저랑 같이 경쟁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콘테스트에 저도 참여했는데 갑자기 나란히 우승 후보작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비전공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클래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게 처음에 어제 아랫기인가? 제가 이걸 리스트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폼 작성해 주실 때 질문을 남기셨잖아요. 그 리스트를 전달을 받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답변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핵심만 질문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약간 개인적인 뭐 팁 같은 거나 노하우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하지만 제 클래스가 그런 거를 공개하는 자리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버리면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조금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채팅이 올라오면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로 수강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이패드로 작업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보통은 아이패드로 그리고 나서요. 일러스트로 넘겨와서 벡터화를 시켜요. 그리고 벡터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로고 타입 글자를 적고 전체적으로 또 일러스트로 디테일을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온전히 만약에 아이패드로 디자인을 해서 그냥 아예 끝까지 일을 그냥 온전히 일을 아이패드로만 작업하겠다 하신다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아이패드로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법이나 방법들로 디자인을 하시고 일러스트로 불러와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제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은 강의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고 디자인 판매 앞으로 전망이 밝을까요? 유튜브로 인해 포화 시장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화 시장이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있었다면은 저에게 이런 강사 제안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고 디자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학원에서는 그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근데 로고 디자인이요, 제가 4년 전에 콘테스트를 참여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접수율이, 콘테스트 참가율이 2배가 된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예전에 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요,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늘었는데 저는 수익이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로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로고 디자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로고 디자인을 더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포화 시장이 아닌 직종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실. 그런 시장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뭐 성공할 뭐 선택받는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 최대한 많이 갖추시고 습득을 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다면은 소화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의 수익 수치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참여율이 지금 훨씬 두세 배가 됐는데도 저는 크게 수익이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콘테스트 개최율이 옛날이나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진짜 하루에도 몇백 개 그런 사업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참여율이 예전보다 늘어난 건 맞지만 결국에는 그냥 로고 디자인 잘하면 된다. 그것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하나당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시나요? 저는요, 기획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요. 형태적으로 뽑아내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 과정에서 형태적인 걸 어느 정도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획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빠르게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로고 작업은 아이디어가, 이건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디어는 엄청난 아이디어야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무조건 그거는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보통은 우승을 하거나 보통 선택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획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아무리 못해도 한 3, 4시간 안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길 때는 한 이틀까지 걸릴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로고 디자인 감이 많이 떨어져서 디자인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로고 디자인이 어떤 날에는 엄청 잘 되고 어떤 날에는 엄청 안 돼요. 이게 감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 약간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스킬이 조금씩 어느 정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일정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경우인데 감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잠시 일단 첫 번째 내려놓습니다. 일을 안 해요. 내려놓고 조금 혼자만의 디자이너로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뭘 하냐면요. 두 번째로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작품들 있죠. 뭐 비엔스를 보셔도 되고, 뭐 노트폴리오 같은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디자이너, 그런 작가의 작품을 보셔도 되고, 그런 작품들을 눈으로 훑지만 마세요. 훑지만 마시고, 일러스트를 불러와서 똑같이 따라 그리세요. 트레이싱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대고 그대로 따라 그리라는 건 아니고 옆에 놔두고 똑같이 만드는 카피 작업을 하세요. 카피 작업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상용적으로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 혼자 연습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 내가 좋아했던, 내가 싫어하는 디자인도 괜찮고, 내가 못했던 디자인도 괜찮고,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디자인을 골라서 그걸 똑같이 카피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고 나면은 하면서,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이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서 이런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엔돌핀이 돌아요. 아, 디자인하고 싶어. 나 빨리 디자인하고 싶어. 이런 엔돌핀이 돌아요. 그러면은 또 그 작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때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게 문득문득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피 작업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실력을 늘린다고 막 책도 읽고 핀터레스트도 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뇌는요. 일정 정보량을 얻게 되면은 더 이상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감명 깊게 본 작품들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그 스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직접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 클래스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파고듭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도 이런 피드백 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획을 보면은 되게 일차원적이에요. 아,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멈췄을까? 할 정도로 좀 일차원적인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디자인은 변수가 있는 게 그 일차원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지만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보통은 조금 선택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달콤한 복숭아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복숭아 그리고 혀 낼름하고 있는 달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그림을, 로고를 그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콤한 복숭아 하면 뭐가 떠오르지? 달콤함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지? 달콤한 게 뭐가 있지? 하다가 갑자기 슈크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달콤한 음식들이 떠오르겠죠. 아, 슈크림 좋은 것 같아. 슈크림의 모양의 복숭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슈크림에다가 복숭아를 접목시키면은 또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게 조금 더 파고들고 파고들수록 좀,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계속 파고든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딸기는 빨개, 뭐,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일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계속 파고들어요. 계속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드는 편입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 방법은 클래스 1주차에서 아마 배우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후 언제부터 수입이 발생할까요? 제 강의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툴만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다룰 수가 있게 된다면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이 뭐지? 이거 단축키 뭐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무에 투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나 일러스트를 조금 좀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노하우나 팁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콘테스트나
뭐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로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습득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이 아무래도 빨리 되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수강하고 나서 과제 무조건 보내주셔야 됩니다. 과제를 통해서 내가 작업한 거를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제출해 주시는 예,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멋진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진 않고요.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멋진, 이쁜 디자인이 나오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점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클라이언트 분께서 남겨주신 요청서나 브리핑 내용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담아서 이 담은 거를 형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 분한테 전달이 될까? 그거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 디자인은 해석이 필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디자인을 딱 받고 그 로고 디자인의 설명을 딱 한 줄을 읽자마자 미쳤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저는 그런 기획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 같아?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전달력을 중요시해서 기획 과정에서 가장 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전공자 실력 향상 방법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피 작업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자 시절에 학원을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 건 아니라서 전 카피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카피 작업이 진짜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걸 제일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고객 상담 방법은 이것도 제가 클래스로 말씀드릴 거예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요. 고객이 귀찮다고 느끼실 정도로 캐물어요. 네.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1대1 문의가 들어오면은, 양식을 써주세요, 의뢰서를 써주세요 하면서 리스트를 보내드려요. 근데 그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만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이 파고들고,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다가 그래도 뭔가 내 머릿속에는 니즈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직접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수집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막 2, 30장, 뭐 많게는 뭐 2, 30장, 뭐 적게는 10장,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보내드려요. 보내드린 다음에 오고 잠시만요. 보내드린 다음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합하나요? 한 물어보면은 1번도 마음에 들고요. 5번도 마음에 들고 8번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1번은 왜 마음에 드시고요. 5번은 왜 마음에 드시고 8번은 왜 마음에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이래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거기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다 하실 정도로. 그게 제 디자인을 할 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상담 방법이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 클래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로서의 첫 시작 스토리,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저는 일단 28살 때까지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네,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근데 20대 후반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서울에 브랜딩 에이전시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서비스직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럼 너도 디자인을 좀 해봐. 디자인 잘할 것 같은데? 해서 그때부터 디자인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때부터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애니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성격상 공부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서 그 애니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디지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학원이에요. 캐릭터 같은 거를 그리는 학원인데 한 2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앉아 있는 걸 못해요.
예,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 있는 걸 못해서 두 달 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고 때려쳤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해서 저는 가방에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쁜 카페나 뭐 술집, 음식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적었어요.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저거 왜 괜찮지? 하면서 분석 같은 거 해서 메모도 하고 괜찮은 것들을 제가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막 분석을 하고 되게 일상 속이 그냥 모든 게 다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디자인이었어요. 뭐 로고만 한 게 아니라 브랜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분석을 해보고 어,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림도 뭐 대단하게 뭐 피카소처럼 뭐 작품을 만들고 막 그렸던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저 앞에 립밤이 있는데 뭐 이 립밤 같은 거 똑같이 따라 그려보고 뭐 밖에다 제주도 가서 뭐 능선을 산에 능선을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을 한 안목이나 제 스킬을 계속 늘렸던 것 같아요. 제 일상 속에서 좀 즐기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학문적인 분야가 맞긴 한데요. 너무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재밌게 나만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은 좀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이런 일상 속에서, 조금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조금, 예, 그런 습관들로 이제 재미를 붙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채팅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멈춰서. 그리고 평일 라이브 강의를 듣기 어려울 때 녹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녹화가 그냥 처음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되기까지 제 오디오랑 그 제가 화면에 작업하는 내용이랑 모두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만약에 바빠서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제는 꼭 제출하셔야 돼요. 예. 녹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고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수강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는 비전공자 입문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캐릭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로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제가 비전공자 시절에도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드로잉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된 강의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으로 부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로고 디자인을 제대로 만드는 노하우와 팁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로고 디자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이제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뭐 스킬을 일단 습득을 하시는 게 먼저고,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요즘에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를 되게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스킬을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콘테스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세요.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으세요. 쌓으신 다음에 계속 그거를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아니면 라우드 소싱에도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 자기 작품을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작품을 보고 고객들이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연결을 해서 소개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무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제 디자인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로지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들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계속 이렇게 공개를 시키고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라우드 소싱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제가 게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게시를 하니까 이제 저에게 계속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라우드 소싱이랑 병행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블로그나 뭐 인스타는 하지는 않는데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단 실무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무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노출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1세인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제 강의를 일단 초보자, 입문자나 비전공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 스킬이나 노하우를 좀 습득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고 디자인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배우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를 내가 만약에 투입이 되고 나면은 요청서가 오면은 이거를 기획을 어떻게 하고 로고 디자인의 요소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을 하고 이거를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걸 형태적으로 풀어낼 수 없으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형태적으로 만들어내는 뭐 방법까지 배우게 되고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분께서 조금 더 전달력 있게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 이제 디자인이 초안이 선택이 되면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자인 픽스가 되고 나면은 원본 파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처음에는 사실 툴 다루는 게 약간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뭐 원형을 그리는 방법, 뭐 색깔을 입히는 방법 이런 거는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문제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충분히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전달이 잘 됐나요? 전달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이 뭐가 제일 고민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게 고민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저도 비전공자였잖아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주부이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자기의 본업을 놔두고, 사실 회사를 그냥 다니면은, 그냥 가서 내가 하던 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을 해서 그런 안정적인 거를 이제 포기를 한다는 선택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클래스를 들으시면은 그 불안감이 점점 확신으로 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움의 입장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클래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디자인 스킬도 아니고, 무조건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불안감이잖아요. 내가 이거 했다가 수입이 안 나면 어떡해. 그런 불안감이 제일 크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불안감 너무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제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마지막 멘트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20대 후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냥 화장품 팔던 사람이었어요. 월급도 그냥 평범한 월급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후로 로고 디자인을 시작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치만 지금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제 나이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30대 초반인데, 제 인생은요, 로고 디자인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한테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셔가지고 로고 디자이너로서 네, 많이 성장하셔서 나중에 저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라우드 클래스에 대한 세미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회사 끝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늦은 시간인데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러면은 저희는 라우드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크게 많지는 않아서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그래도 기본 툴을 알아야 편하긴 하죠. 맞습니다. 기본 툴을 알아야 편하긴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툴을 알면 편하긴 한데요. 실무에 나와서는 기본 툴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예, 기본 툴을 몰라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기본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실무 중점으로 배우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무료 서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작권 문제라서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 리스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리스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목업이나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 파일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님. 네, 어, 비전공자를 위한 클래스가 아니라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네요. 같은 말 아닌가요? 비전공자를 위한 클래스가 아니라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 보통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완성도를 끌어올려야지 클라이언트 분한테 우리의 작업물을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완성도를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 완성도 자체를 올릴 줄을 모르고 내 작품이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한데?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완성도를 올리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전공자분들이나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모두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료 보급은 어디서 없고 콘테스트에 올리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무료 보급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 저작권 문제는 무료 보급을 사용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게 그 파일마다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뭐 무료 모금이네 하고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라이센스에 들어가면은 되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보면은 되게 굉장히 범위가 조금 뭐 넓은 것도 있고 사용 범위가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그 라이센스를 이제 무료 모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 파일 안에 들어가셔서 라이센스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떨렸는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다 전달 드린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은 늦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